네, 반갑습니다. 김동석 마르스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주식은 테슬라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8월에 대박 터트릴 수 있을 만한 자율주행 기술 독점 대장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387명이고요. 10,00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다 보시면 좋긴 한데 이 중에서도 제가 제일 중요한 영상을 따로 빼놨습니다. 바로 이 영상입니다. IPO 대박 랠리 이어갈 수 있을 만한 관련주인데 총알 카카오 후속주가 여기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안 보신 분들은 꼭꼭꼭 제가 필수 시청 영상 메인에 띄워놨으니까 꼭 이 영상만큼은 시청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딴 거 안 바랍니다. 영상들 보시고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된다?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요.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 상승 랠리에 따라서 왜 테슬라가 올라가고 있으며 자율주행 대장주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테슬라가 왜 올라가냐? 바로 이 8월 19일 AI데이 행사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테슬라가 작년에 배터리데이라고 해서 2차 전지를 좀 공개하는 뭐 그런 기회를 가졌는데 이번에는 2021년도에 AI데이라는 행사를 가지게 됐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8월 19일 한 2주 남았거든요. AI데이 행사를 개최를 합니다. 이걸 어디? 트위터에 공지를 했고요. AI데이에서는 이 테슬라가 최근 공개한 완전 자율주행, 이걸 FSD라고 부릅니다. 이 기술을 핵심적으로 공개할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이건 뭐 카메라 센서만을 이용한 테슬라 비전 시스템과 머신러닝 기법을 결합해 가능한 뭐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자율주행 구현이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자율주행을 구현한 자기들만의 기술력인 건데 뭔 소린지 잘 모르겠어요. AID를 기점으로 자율주행 기대감이 커질 것 같다라는 건데 그럼 방금 얘기했죠. 아, 뭔 소리야. 아니 무슨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데 왜 이렇게 어려워? 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테슬라가 왜 AI데이에 신경을 많이 쓰고 이 테슬라 비전 시스템이 대체 뭔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알려드릴 테니까 왜 자율주행에 그렇게 눈독을 들이고 집중하고 투자하고 테슬라가 열심히 노력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일반적인 자율주행입니다. 일반적인 자율주행은 보통 레이저 반사광을 이용해서 물체와의 거리를 측정하는 라이다 센서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차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센서가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나가는 거 센서가 이렇게 발산이 됩니다. 센서가 발산이 되면은 보시면은 여기 사람이 있네, 저기 사람이 있네, 사람이 있네, 사람이 있네, 사람이 있네, 이 건물이 있네, 뭐가 있네, 이러면 레이저가 이제 센서가 이 라이다 센서가 다 이거 체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또는 어떤 물체인지를 라이더 센서가 확인을 하는 건데 보통 우리가 자동차 앞에 보면은 여기에 유리판 같은 게 하나 붙어 있죠. 예, 이게 이제 바로 센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자동차들은 대부분 이 센서가 요즘엔 다 붙어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대상의 물체까지의 거리, 속도, 운동 방향, 온도, 주변 대기 싹 다 이거를 체크를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자율주행이에요. 그래서 센서를 이렇게 분출을 시켜서 사실상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게 라이다 센서고 일반적인 자율주행인데 테슬라 비전 시스템은 뭐냐라고 한다면은 이겁니다. 실제 보시면은 우리 이 백미러 앞에 카메라가 하나 달려 있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문 쪽에 카메라가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문 위쪽에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앞쪽에 하나가 달려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맨 앞쪽에 이게 뒤인지 앞인지 모르겠는데 어제 여기 아니면 여기 달려 있는 거고 이거는 차 문 위쪽 이쪽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가 여러 대가 달려 있는데 테슬라는 여러 대의 내장 카메라와 초음파 센서 레이더를 활용해서 처음 접하는 환경의 차선, 신호등, 주변 차량 인식을 하고 주행을 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반적인 자율주행 차는 뭐다? 그 주변에 있는 인프라, 그 주변에서 사실상 뭐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미리 좀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 어? 내 주변에 사실 자율주행차가 몇 개 있네? 뭐 있네? 이거를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테슬라는 뭐다? 카메라로 그냥 싹 다 한 벙에 읊어서 처음 접하는 곳에서도 차선, 신호등, 주변 차량을 싹 다 인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전 세계에 흩어진 120만 대 차량으로 확보한 영상 데이터 기반으로 딥러닝을 했다는 거죠. 딥러닝이 뭐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교육을 시켜놨다라는 거예요. 자율주행 머릿속에 교육을 시켜놨으니까 이 교육 시켜놨으면 뭐예요? 그 여러 가지 가능성, 여러 가지 상황에 120만 대로 열심히 모았으니까 그 중에 하나의 상황이 맞지 않겠어요? 그럼 그 상황 맞춰서 대응하면 되는 거지라고 이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테슬라가 좀 더 앞서다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지금 정확히 뭐가 앞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비교 분석을 해놨습니다. 자율주행 테슬라의 강점입니다. 테슬라는 자사 고객의 주행 패턴과 돌발 상황 데이터를 미리 수집해 놨어요. 그래서 경쟁사들보다 압도적인 도로 주행 데이터가 있습니다. 약 51억 마일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구글에 있는 자율주행 업체 웨이모가 약 3천만 마일입니다. 규모가 몇 배입니까? 거의 100배 이상이죠. 거의 20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는 오직 카메라만으로 물체의 깊이를 측정해서 3차원 형상을 구현하는,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 카메라가 보고 나서 그 물체를 3차원으로 형성하는 거예요. 이거를 원래 머신 비전 시스템이라 부르는데 테슬라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머신 비전이 아니라 테슬라 비전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라이다라 부르는데 두 눈으로 속성과 거리를 판단하는 원리를 응용해서 마치 카메라가 눈이고 인공지능이 뇌인 거죠. 그래서 카메라로 보고 인공지능으로 판단하는 기술인 이 의사 라이다를 테슬라가 개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완성차 업체들은 자율주행 시스템은 정밀지도, 이걸 HD 맵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맵이 내가 인식이 돼 있어야 돼. 그 맵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는 어떤 상황인지, 또는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미리미리 인식을 시켜놔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로 인프라가 깔려 있어야 돼요. 일반적인 자율주행 차들은. 근데 뭐다 테슬라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미리 지금 아까 얘기했죠. 120만 대가 데이터를 수집해 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그냥 그 데이터만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독립해서 판단하고 자율주행을 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가 필요 없이 빠르게 보급해서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다는 거예요. 굳이 인프라가 없고 내가 굳이 여기 안 가봤어도 그냥 이거 원래 내가 여기저기서 해봤던 테슬라가 돌아다니면서 했었던 120만 대가 구해놨던 그 자료만으로도 실질적으로 지금 자율주행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자율주행 쪽으로 충분히 기대감이라든가 상승이라든가 이슈가 크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자율주행 레벨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레벨이 지금 5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레벨 5가 뭔데? 레벨 5가 뭐길래 사람들이 다 자율주행 레벨 5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레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율주행 레벨입니다. 레벨은 0부터 5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총 6단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0은 뭐냐? 그냥 아무런 게 없는 거예요. 기능이.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자율주행,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운전하는 겁니다. 아무 기능 없어. 나 혼자 그냥 하는 거야. 쭉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레벨 1은 뭐냐면은 조금 도와주는 거예요. 조금. 내가 운전을 하는데 나한테 조금 도와줍니다. 조향이라든가 속도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와주고요. 그래서 차선 유지라든가 아니면 크루즈 기능, 이게 이제 레벨 1입니다. 레벨 2는 뭐냐면은 내가 운전하는데 조금 많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 자동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제 어쨌든 핸들은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레벨 2까지는 내가 운전을 해야 돼요. 자동차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운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율주행이지만 조금은 있지만 내가 운전하지 않으면 못 굴러가는 상태인 거예요. 레벨 2까지는. 그래서 차선 유지라든가 아까 얘기한 크루즈 기능이 좀 더 성장된 모습이 레벨 2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레벨 3부터가 좀 달라져요. 조건부 자동화다. 그러니까 내가 핸들을 안 잡아도 되는 수준이 레벨 3부터입니다. 2까지 무조건 잡아야 돼. 3는 안 잡아도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시스템 요청 시 내가 핸들을 잡는 거야. 무조건 잡는 게 아닙니다. 조향 핸들을 잡을 필요는 없고요.
제어권 전환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만 잡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혼잡 구간 주행 지원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실제 내가 굳이 잡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 주행을 도와주는 게 레벨 3입니다. 레벨 4는 뭐다? 어떻게 보면은 완전 자율주행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 사람은 있어야 돼. 사람은 있어야 되지만 완전 자율주행이다. 그래서 보시면 작동 구간 내 불필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제어권을 뺏어가지고 내가 운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주차부터 시작해서 싹 다 하는 게 레벨 4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게 내가 안 움직이지만 어쨌든 사람은 안에 타고 있어야 돼요. 레벨 5는 뭐다? 완전 운전자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 레벨 5입니다. 이게 이제 무인 택시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노리는 게 뭐예요? 레벨 3가 아닙니다. 레벨 4, 5예요. 내가 손을 대지 않아도 알아서 운전하는, 내가 술을 먹든 내가 지금 졸리든 어떤 상황이든 알아서 자동차가 운전해서 집까지 가든 주차까지 해놓든 그런 상황을 우리는 완전 자율주행이라 그리고 레벨 4, 5를 노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대차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테슬라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이나 현대차도 2020년입니다. 8월 현대자동차 그룹과 미국의 자율주행 전문업체 앱티브가 함께 비중 50% 투자해가지고 자율주행 합작사 모셔널을 설립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모셔널을 통해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레벨 몇?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시키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2년부터는 로보택시,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무인택시입니다. 택시기사 없이, 솔직히 요새 택시기사 때문에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택시기사도 없이 자동으로 내가 위치, 지역만 입력하면은 달려가는 로보택시나 아니 모빌리티 사업자의 자율주행 시스템과 지원 기술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미국의 앱티브와 합작사를 설립함으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또는 자율주행 사업에 대한 본격화를 이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 근데 이게 얼마나 본격화를 이뤘는데 라고 궁금할 수 있어요. 설립만 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죠. 보시면 현대차 모셔널 운전자 없이 미국 도로주행을 이미 진행을 했고요. 레벨 4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현대자동차 그룹과 미국 자율주행 기업 앱티브의 합작사 모셔널이 아까 얘기했죠? 운전석에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자율주행 일반 도로 시험 운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뭐 사람이 없고 뭐 그래도 아니 도로에 아무도 없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도심 교차로, 그러니까 없는 데가 아니라 진짜 도심 교차로 비보호 방향 전환, 보행자 및 자전거가 다니는 혼잡한 통행로, 그러니까 사실상 현실에서 만날 수 있을 법한 그런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레벨 4로 주행 완료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예 터치를 안 하고 알아서 운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셔널은 글로벌 시험 인증기관 TÜV 슈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TÜV 슈드로부터 레벨 4 자율주행 기술을 인증 획득했고요. 사실상 이 레벨 4 자율주행 기술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없습니다. 지금 모셔널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모셔널이 뭘 준비하냐? 아까 얘기한 거 그대로예요. 미국 승용차 공유업체 리프트와 모셔널이 손잡고 2023년에는 로봇택시를 본격화하겠다. 아까 얘기했죠? 사람이 굳이 타지 않아도 알아서 위치만 입력하는 달려가는 그런 이제 로봇택시를 만들겠다라 밝힌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무리 이렇게 기술력이 좋아도 뭐가 중요하냐? 법이 없으면은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탔잖아요. 자율주행이 사고를 냈어. 예를 들어 안 낼 수도 있지만 냈어.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야? 아니면 자율주행 잘못이야? 아니면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만든 기업 잘못이야? 아니면 자율주행 차 만든 기업 잘못이야? 누구 잘못이에요? 잘못을 모른다는 거지. 내가 술을 먹었어. 나 운전 안 했어. 근데 자율주행 운전하다 사고 냈어. 근데 음주운전이야 뭐야? 이게 이 법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건데 이제는 그 법까지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죠. 2027년 레벨 4 자율주행 상용화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나와야 된다. 왜? 2030년에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9년 뒤에는 신차 판매의 절반 이상이 레벨 3 이상일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손대지 않아도 되는, 알아서 자율주행이 되는 차가 판매량의 5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자동차의 50%는 뭐다? 자율주행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이미 2016년부터 연방 자율주행차 정책을 발표를 하고 자율주행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법에 따라서 레벨 3 이상 차량 주행이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운송 차량법을 개정해서 레벨 3 자율주행차의 운행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나온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혼다의 레벨 3 자율주행 시스템 시판을 승인을 했고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벨 4 자율주행차의 운행을 허용한다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2022년 내년부터는 상시 운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독일에서는 자율주행 레벨 4가 돌아다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 내가 술을 먹든 내가 지금 뭘 하든 졸리든 알아서 레벨 4 켜놓고 달려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이거는 내 머릿속에서 상상으로만 되던 게 이제는 진짜 법으로 정해지고 진짜 내년부터는 내가 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율주행 레벨 4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뭐 하고 있는데요? 가만히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대한민국도 어떻게 보면은 자율주행 선진국이라 볼 수 있어요. 보시면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 상품이 2020년입니다. 9월 말에 출시가 됐습니다. 작년이죠. 금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이 제정이 됐고요. 2020년 10월부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게 뭔데? 개정안이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 상품의 이제 판매가 가능하게끔 바뀐 거예요. 그게 뭔데?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일단은 보상해줍니다. 누가 잘못했든 일단 보상해주고 그 다음 보험사가 뭘 확인하냐? 자율주행차 결함 시 차 제조사에 구상 청구를 한다라는 거죠. 아 이거 차에 문제 있네. 이거 시스템 문제 있네. 그래서 현대차든 아니면 테슬라든 그 제조사에다가 돈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다? 아 자율주행이 잘못한 거는 사람의 잘못도 운전자의 잘못도 아니라 누구의 잘못이다? 자동차 그 자체의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돈 주세요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 대신에 보험료는 시스템 결함, 해킹 여러 가지 위협이 추가되다 보니까 일반 자동차보다는 한 3.7% 정도 높은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개인들도 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업무용 차량만 가능하고요. 개인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언제 나온다?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 상품은 2021년 출시가 된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올해죠. 그럼 충분히 뭐예요? 올해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개인들도 자율주행차를 탈 수 있게끔 최소 얼마? 레벨 3 이상은 탈 수 있게끔 이미 보험도 출시가 예정이고 보험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내년부터 끌 수 있다라는 거야. 기대감이 크죠. 그리고 나서 8월 19일에 이번에 AI데이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AI데이 이전까지, 그러니까 8월 19일 이전까지 자율주행 관련주를 볼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기업들 뭐가 있을까? 지금부터 하나하나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가 모트렉스예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죠? 이게 테슬라 자율주행 얘기만 나오면은 뜨는 애가 누구냐면은 그게 모트렉스예요. 그래서 스마트카의 필수 장치인 HUD, ADAS 등을 개발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자율주행차의 기본적인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모트렉스를 좀 보시면은 주가 자체가 상당히 좀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것도 왜 올라갔냐면은 테슬라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테슬라 그 당시에 자율주행을 발표한다고 하면서 올라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싼 고점 찍어주고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부터 좀 반등을 노려보는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정고점까지 가는 건 욕심일 것 같고 단기 상승이나 반등은 해볼 만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 구간에서 모트렉스였고요. 두 번째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예요. 이게 이 스마트 자율주행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모트렉스가 뛰면은 그 뒤로 얘가 2등이 얘가 3등 아니면 얘가 2등이거나 얘가 3등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2등 아니면 3등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히 순서를 정해놓지는 않았고요. 모트렉스 그 다음에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차트를 좀 볼게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본다고 하더라도 비슷하죠. 차트가 고점을 찍어주고 바닥에서 상승이 나오는데 일전의 상승이 모트렉스보다 조금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등 3등주로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매물대 돌파하면서 반등을 좀 볼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라닉스도 마찬가지죠. 라닉스 보시면은 주가 단기간에 급등이 한번 나왔고 단 한 번도 반등이 없다가 바닥에서 이번에 좀 추세를 돌려주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와 라닉스가 엮였다 보시면 되고 상황에 따라서 더미동이라든가 NCN 그 다음에 에이테크 솔루션, 인포뱅크 이 4개 종목이 같이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흐름을 같이 보시면 더미동이고요. 이게 이제 과거 이름으로는 미동앤 시네마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급등할 때는 갑자기 이렇게 뭐 한 번에 상한가라든가 급등이 나와주는데 또 안 움직일 때는 이렇게 완전히 죽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관심만 두고 있어라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NCN입니다. NCN도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이고요. 충분히 최근에 급등이 나왔는데 어느 정도 지금 뭐 눌림목이 나오고 추세를 좀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는 좀 긍정적으로 볼만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대주주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이재용 가석방 이슈도 있고 해가지고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 기업도 단기 반등 정도는 볼 수 있다. 인포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주행 이슈가 있으면 이렇게 주가가 뛸 때 좀 세게 뛰는 경향이 있는데 안 뛸 때는 이렇게 정말 바닥으로 때려박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안전빵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이 세 종목이 좀 제일 안전빵이고 이 밑에 있는 네 종목은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 좀 단기적으로 움직일 때 가끔씩 세게 뛰더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있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저는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도 좀 알고 싶고요. 저는 장 시작 전에 좀 급등이 예상되는 이슈나 아니면 뉴스들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리미리 급등이 예상되는 테마주들 좀 정리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좀 매매할 수 있는 단타 매매법, 강의, 지표 설정법 이런 것도 좀 무료로 알려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 마르스 김동석 대표가 다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100% 무료 어플이고요. 여러분 이름이 뭐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여러분들 각 스마트폰 안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스마트폰 안에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십니다. 여기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앱스토어는 준비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 뭐라 검색하냐? 스마트폰 내에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 터치 꼭 하시고요. 터치하시고 들어가시면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꼭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 설치하시고요. 설치하시고 나면 뭐가 뜨냐?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당일 추천주가 이제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알려드리고 분석이 이제 시황입니다. 이게 시황이고 자료가 이제 강의랑 테마주 싹 다 뭐다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다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미 지금 8월 6일날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올려놨어요. 그럼 이거 보시고 단기 급등이나 상승 나올 종목 알아가시면 되겠다. 그리고 하반기에 상승 기대되는 종목들 정리해놨으니까 이것도 보시면 된다. 자료집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장 시작 전에 제가 시황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장 시작 전이고요. 실제로 보시면은 내용 보겠습니다. 해외 증시부터 시작해서 국내 증시까지 전부 제가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만 보셔도 단기 상승이나 올라가면 종목이 뭐가 있겠구나. 매일 장전에 보시면 될 것 같고 극비 자료에는 이제 기술적 분석, 지표 설정법부터 시작해서 테마주까지 다 정리해놨으니까 저희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 100% 무료입니다. 무조건 다운로드 받으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딴 거 안 바란다고 했죠? 영상 지금껏 보시고 안 보신 분들은
이 카카오 600% 급등 랠리 후속주 제가 여기 정리해 놨거든요. 이 영상은 꼭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 영상 꼭 보시고요. 이 영상 보신 다음에도 뭔다? 저희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